만나. 네, 안녕하세요. 본저 스튜디오의 홍정현 팀장입니다. 허경영을 다시 보다 허경영 리뷰 오늘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이민년이 지났으니까 뭐죠? 개묘년이 오고 있죠. 예, 개묘년을 맞이하여서 이제 본자랜드에서 이런 탁상 달력이 따란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인님 사진 있고요.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넘기면은 이렇게 달력으로 쓸 수 있는, 이쪽은 달력인데 반대쪽 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백공석 사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달력 하나 갖고 싶다, 올 한 해에 내가 보다 의미 있게 1년을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본자랜드에서 이런 달력 하나씩 구매해 주시면은 구매 비용이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는 데랑 뭐 저희가 홍보하는 것, 그리고 또 저희가 생활비 하는 것에도 이게 도움이 되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과 구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급자족하는 단체다 보니까 따로 뭐 하늘궁에서 월급 받는 거는 없고, 저희가 물건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고 시설 유지하고 홍보비로 쓰고 뭐 온라인 팀 운영하고, 그런 데 이제 자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저희가 굉장히 큰 돈을 막 가지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버는 직장인들보다 조금 덜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대한민국이 가장 무너져가고 있고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다양한 문제점이 많죠. 뭐 국회에서부터 해서 뭐 부정부패라던가 뭐 재산 축적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당연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애를 안 낳는다는 것은 그만큼 애를 키우기가 힘들고 그만큼 국민들의 생활이 빠듯하고 가족 구성원의 수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가 더 노년기에 접어든다고 볼 수도 있을 만큼 이 출산율 하나가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인 것을 몇 년 동안 이제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나 봐요. 보면은 미국 언론에서 한국 잔인한 사회 저출산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미국 언론과 연구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 상황의 심각성을 전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아 한국이 지난해 처음 인구 감소로 돌아선 이후 올해 9월 합계 출산율이 0.81명으로 3년 연속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야, 3년 연속 세계에서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소식입니다. 자기 기사에서 이렇게 밝혔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들과는 달리 가족을 가질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암울한 고용시장의 불확실성, 취업이 안 된다는 거죠. 비싼 집값, 내 집 마련도 어렵고 성 및 사회 불평등, 남성과 여성의 그런 갈등도 너무나 심해서 연애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낮은 계층 이동성, 빈부격차나 그리고 잔인하게 경쟁적인 사회에서 막대한 육아 비용을 언급한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너무 살기 빠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애가 안 낳는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자, 전문가들의 의견이 또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보건사회연구원인 이소영 연구원님께서는 그들은 아이들이 자신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아기를 가지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모들이 생각할 때 내가 낳은 자식이 나보다 더 힘든 사회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제 아이를 낳기를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또 보시면 여기는 그 보트킹이라는 저희 허파 청년분께서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미국 CNN 방송에서 한국의 치명적인 출산율 문제에 대해서 조명했다는 내용이 또 나오고요. 자, 역대 한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260조 원 규모의 비용을 들였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미국 CNN은 방송에 보도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조차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는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또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자, 태어나자마자 연봉 1,000만원, 2년 뒤 신생아에 월 100만원 준다. 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첫 1년간 840만원, 이듬해에는 420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다. 와, 정부가 이제 출산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매달 80만원씩 1년간 지급을 하고 또 1세가 된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모양은 다르지만 허경영 총재님께서 과거에 주장하셨던 것처럼 이 출산에 대한 현금 지급성 공약들이 시행이 되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2022년에는 여기 보면 2023년부터는 이렇게 월 70만원씩을 만 0세에게는 주고 만 1세부터는 월 35만원이나 혹 보육료 5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만 0세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1년 동안은 월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그리고 1살부터 2살까지 아이에게는 월 5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260. 그러니까 대략 한 2024년부터는 1800만원 정도의 돈을 정부가 아이를 낳은 신생아를 가진 부모들에게 지급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 공약 뭔가 좀 다른 듯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이 공약, 이렇게 출산에 대한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의 원조는 어디일까요?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께서 2007년 그 17대 대선에서 주장하셨던 내용입니다. 출산한 부모들에게는 현금을 지급하여 가지고 우리의 망국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보시면 여기 이제 이런 공약들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가 60세 이상 매월 70만원의 노인수당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노후에 불안을 느끼는 대한민국의 노인분들이 많은데 노후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이고, 자, 두 번째가 결혼수당이라고 해서 남녀에게 각각 5천만원씩 지급해서 국민의 결혼한 이제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고, 거기 보면은 국민 부채 원인 해결이라고 나와 있어요. 야,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미 2007년 대통령 선거 나오셨을 때부터 국민들의 빚을 해결해줘야 된다, 이 가계부채를 줄여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그 시절에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셨던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신혼부부에게 1억 원씩 지급하는데 이것이 다 그 빚을 좀 없애라고, 국민들이 지고 있는 빚을 좀 없애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결혼수당을 지급을 공약을 하셨던 걸로 보이고, 세 번째가 이제 출산수당이 나오네요. 출산 때마다 3천만원 지급하여 망국적 인구 감소 해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 대통령 선거 나오셨을 때 주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출산하면 3천만원의 공약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왜 이 당시에 이렇게 이른 시기에 출산수당 무려 3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주장하셨는지 관련된 영상을 한번, 짧은 영상이니까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이 경제를 비교하면 미국은 인구 때문에 경제 발전이 앞으로 안 돼.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경제를 논하면 게임이 돼, 안 돼? 인구가 13억은 무슨 장사를 하든지 돼. 그래서 미국은 이미 인구 면에서 중국한테 져버린 거예요. 한민족을 살리는 길은 인구를 늘려야 돼요. 그러면 이 한민족이 적어도 미국 정도의 인구를 만들어내면 세계는 한민족이 제패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럼 나는 20년 전에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만들겠어, 안 만들겠어? 만들겠어. 한국 경제를 살리는 거는 인구 정책뿐이야. 맞아요. 그걸 20년 전에 내가 주장했어. 근데 내가 보고 미쳤다. 야, 결혼하는데 1억을 왜 주냐? 얼마나 내가 속고 우라통이 치밀거든. 네, 들으셨죠? 정말 우라통이 치밀 수밖에 없는 게
이 당시가 2012년도인가 하여튼 지금으로부터도 벌써 10년 전입니다. 내가 이미 20년 전에 출산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고 출산수당을 주장하였는데 모두가 날 사기꾼으로 봤다. 허황되다고 말했다. 정말 우라통이 치밀 수밖에 없죠. 이것 보세요. 결국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25년 전에 이미 이 출산 수당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을 하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콧방귀 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고서 한 10년, 20년 뒤부터 정부가 어떻게 했나요? 야, 출산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돈은 돈대로 쓰면서 정책을 해봤는데 이게 오히려 출산율은 감소하면서 돈은 돈대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려 지금 출산에만 쓰인 돈이 260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허경영 총재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우라통이 치밀 수밖에 없는 입장일까요? 아니 그 당시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출산 수당 3천만 원씩만 지급했으면은 지금의 같은 저출산 문제는 오지도 않았고 정부는 지금까지 헛돈 260조를 쓰지 않았어도 됐는데 헛돈은 헛돈대로 쓰고 출산율대로 감소해 놓고서 그러면서 그 당시 내가 말했던 출산수당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해 그렇게 나를 비웃고 욕하던 놈들이 이제는 내 출산 정책을 따라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얼마나 또 참 답답하고 화가 날 노릇입니까? 저라면은 정말 화가 났을 일인데 그래도 허경영 총재님께서 워낙 속이 너그러우신 분이다 보니까 이런 우라통이 터지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국민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항상 설명해 주시면서 자신의 공약을 알리려는 노력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거죠. 자, 또 다음 영상도 있습니다. 이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책다운 정책을 보지 못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수필가 논설위원이야. 이 사람이 정책다운 정책을 본 적이 없대. 멀쩡한 세종시를 갖다가 수도로 옮긴다는 둥 이렇게 해서 대통령 된 사람들밖에 더 있어요? 말하자면 그건 정책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결혼하면 3억 준다 이것만 보고 미쳤다는데 전체를 봐봐. 인구가 결혼을 하나, 그죠? 아니 결혼 비용, 결혼을 장려한다고 출산 장려한다고 10년간 100 몇십 조를 썼는데 그거 그냥 현찰로 놀아준 게 더 효과 있었을 거야. 맞아. 1억씩 그냥 놀아줬으면 더 효과 있었을 거야. 그런데 뭐 연구비 뭐 용역비 뭐 이래가지고 출산은 계속 떨어져. 돈은 100 몇십 조씩 퍼부어. 이게 뭡니까? 현찰로 주는 게 바람직해야 하네요. 그쵸. 돈은 돈대로 쓰고 출산은 이렇게 못 늘릴 바에 만약에 현금을 그냥 그 즉시 지급을 했더라면은 돈이 필요해서라도 아이를 낳을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단 말이죠. 이렇게 이미 20 몇 년 전에 이렇게 주장해온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허경영 총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산 정책을 이제 만약에 했더라면은 당연히 출산율은 엄청나게 오를 것이고 그때가 되면 국민들은 야, 그 당시 허황되다고 생각했던 허경영의 말이 진짜로 옳았구나. 허경영이야말로 정말 깨달았고 정말 일찍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까봐 국민들이 허경영의 진가를 너무 많이 알아볼까봐 정부는 겁이 나서인지 그동안 허경영 총재님의 출산 정책을 절대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고 약간 어설프게나마 뭐 매달 얼마씩 주겠다 뭐 그런 방식으로 지금 출산 정책을 해보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황당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워낙 이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자, 이 노동인구를 어디서 보충을 하냐에 대한 대안으로 나왔던 얘기가 이민으로 채우겠다 이거예요. 이민으로. 그러니까 야, 한국 사람들 애들도 안 낳고 점점 젊은이들이 줄어드니까 우리 공장이나 공사장이나 일할 사람들이 없다. 우리 산업 이러다가 붕괴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는 그 문제는 이제 이민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정말 좀 어이없고 참 답답한 이야기죠. 예. 자, 그래서 출산 대책에 대해서 이 보트킹님께서 적어주신 내용도 있네요. 출산 대책 십수년간 해결 못했는데 허경영 정책을 늦추면 늦출수록 한국은 지옥이 된다. 토종인구 개박살나는 상황인데 이민청을 만들어서
이민자들을 늘리자는 정부의 전응한 정책을 듣고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가뜩이나 부족한 일자리도 다 뺏기지. 그러면 결혼 못하지, 출산 못하지. 그 사람들이 이민 왔다고 쳐도 원래 가족들 사는 본국에 그 돈 얼마씩 보내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가뜩이나 최악의 불난 상황에 더 부채질하는 짓인 거 뻔한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이민으로 사람들 아무리 수용해 본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냐 이 말이죠. 한국에서 안 쓰이고 그 사람들의 부모님들한테 들어가고 그 사람들의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뺏기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될 돈들이 계속해서 구멍이 뚫린 것 마냥 해외로 다 숭숭숭숭 빠져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산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이제 망치려면은 이렇게 출산 정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출산 정책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제대로 다시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래전부터 꾸준히 정책 알려줘, 선거에도 자비 수백억 써가며 수차례 출마해줘, 이렇게 밥상 차려주고 떠먹여주기까지 하겠는데 왜 자꾸 기회를 걷어차고 스스로를 굶기지? 예전에 허경영이 진지한 우스갯소리로 그랬음. 국민들이 아사 직전까지 가서 자다가도 허경영 하고 비명을 지르는 그 시기가 와야 그때 깨닫는다고. 지금까지 나라 돌아가는 것 보면 정말 소름 돋게 정확한 예언임을 느끼게 된다. 국가 존립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 라고 글을 적어주셨네요. 이 국가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앞으로 허경영은 선택이 아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허경영 총재님께서 17대 대통령 당시 주장하셨던 출산수당, 그 당시 너무나 허황되다고 손가락질 받고 욕먹었던 공약이지만 지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출산 문제 해결 하나 못해서 이제는 이민자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보면 출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출산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다 보니까 사람들도 하나둘씩 깨닫고 있는 거죠. 출산 때 3천만 원 지급하겠다던 허경영의 공약이 현실화됐다. 예,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허경영 공약 실현됐다. 출산 장려금 최대 3천만 원 주는 충남 청양군. 자, 요거는 2020년 기사입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과거 주장하셨던 공약처럼 이미 지자체에서는 지금 도시는 아직 우리가 피부로 이 저출산의 문제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게 지방의 소도시로 갈수록 정말 이 지방의 소도시들은 소멸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유입되는 인구는 없고 노령 인구는 계속해서 사라져가고 있는데 청년층은 없으니까 어떻게 이 도시가 유지가 되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놓이니까 이제 충남의 청양군은 출산 장려금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허황되다고 했던 허경영 총재님의 출산 공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것이 옳은 것 아니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이 이렇게 계속해서 허경영에 대한 공약이 회자되다 보니까 결국 정부에서 꺼내든 카드가 신생아에게 1년간 매월 7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쉬운 게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어떻게 해야 꼬시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아이를 낳을지 망설이는 부모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출산을 장려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그 사람들이 혹할 만한 것을 이렇게 던져줘야 되는데 과연 부모들이 아이를 낳기를 고민하고 있는 부모들이 볼 때 이 월 70만 원씩을 쪼개가지고 1년, 2년 동안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일시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그냥 바로 지급해주는 목돈을 지급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출산에 대한 효과가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월 70만 원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목돈을 줘야지 부모들이 야, 그 일단 낳고 보자. 우리 일단 낳으면은 3천만 원 들어오잖아. 뭐 5천만 원 들어오잖아. 그걸로 일단 이번에 지금 어려운 거 한번 이겨내 보자. 라고 애를 낳을 수도 있고. 자, 애기를 낳아서 출산수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활을 하는데 생활이 또 어려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그땐 또 둘째를 낳으면 되죠. 둘째 낳으면 또 목돈 5천만 원 또 들어오니까 또 그 5천만 원으로 또 생활하다가 야, 안 되겠다, 힘들다 하면 또 이제 셋째를 놓고
그래서 만약에 둘째, 셋째부터는 이제 뭐 더 추가적인 출산 수당을 뭐 지급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부에서. 근데 만약에 월 70만 원씩 준다. 돈이 좀 부족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둘째를 놓기를 망설인단 말이에요. 야, 이거 첫째 낳은 거 월 70만 원씩 받아서 이거 애 키워보니까 이거 좀 힘들다. 우리 둘째는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보? 그래, 그래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월 70만 원이 돈이 부족하면은 오히려 이제 둘째 낳는 걸 망설이게 된단 말이죠. 하지만 이게 목돈으로 돈을 줄 때는 첫째 낳아서 돈 받아서 썼는데 돈이 모질라. 그럼 둘째 낳아서 또 돈 받아서 돈을 쓸 수도 있고 또 셋째도 나올 수도 있고 일단은 강력하고 좋아 보이는 걸 딱 표면에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혹하고 거기에 대한 행동을 보이는데 정부는 이걸 너무 어정쩡하게 출산 정책을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월 70만 그래서 제 생각은 월 70만 원보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주장하셨던 것처럼 목돈을 일시에 한 번에 지급해줘야 된다. 그것이 훨씬 더 출산율 장려에 증진에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월 70만 원씩 1년 동안 주면 이게 얼마죠? 뭐 800 얼마고 2년째부터는 뭐 50만 원씩 주니까 그걸 다 더하면 얼마죠? 라고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정부는. 왜 국민들에게 어렵게 복잡하게 그거를 이게 총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게 만드느냐 말이죠. 그 계산에 좀 약한 사람들 이걸 계산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럼 실질적으로 돈이 커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이 면전에다가 탁 보여줘야 됩니다. 최대 얼마를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께서는 받게 됩니다. 이걸 탁 보여줘야지. 월 70만 원이 뭐냐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일단 이 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참 괜찮아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뭐 정부에서도 또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일시에 목돈을 주기에는 뭐 재원 마련이 힘들다거나 뭐 그럴 수가 있겠죠. 물론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까지 다 갖추셨지만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출산 문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2007년부터 주장하셨어요. 출산 정책으로 3천 지급. 근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반응했죠? 미쳤다, 허황되다 라고 반응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2022년 5기까지 쓰인 돈이 출산 장려에만 260조가 쓰였고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몇 년째 기록 중인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 농촌 소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뭐 이민자를 늘리겠다. 월 7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미 2007년에 이런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인가요, 벌써? 벌써 15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점점 더 출산에 대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한 2020년, 2021년 저출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그제서야 매월 몇십만 원씩 출산 수당을 지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2022년 정부는 이제 월 70만 원씩 신생아에게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내다보셨던 이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이미 2007년에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답답하고 이 한치 앞을 못 보는 정치인들은 이 허경영 총재님의 정책을 도입하기까지가 15년이 걸리고서도 아직도 지금 멀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15년 전에 이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 당시 손가락질하고 미쳤다더니 뭐 그런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어설프게나마 허경영 총재님의 출산 수당을 흉내를 내고 있으면서 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미 시간은 15년이나 지났고 이미 출산 예산은 260조가 낭비를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허경영 총재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속 터지고 답답하고 막 눈에 불이 날 막 그런 상황이 있냐고요. 이 월 70만 원씩 신생아에게 2년 동안 지급한다는 이 공약이 시행되기까지가 무려 허경영 총재님께서 출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후로 15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도 아직 갈 길이 멀죠. 이게 월 70만 원씩 줄 게 아니라 목돈을 일시에 한 번에 지급해야 출산율이 보다 더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서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정치인들이 정작 이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결법도 모르고 지금껏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예산만 줄줄 새는 정책을 마련했었고, 정작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이미 15년 전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꺼내서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허경영 총재님이라고 생각이 되고, 가장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가장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을 내놓으셨던 분이 바로 허경영 총재님이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시고 많은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참 끝으로 허경영 총재님의 마지막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오늘 허경영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내 공약, 삼삼 공약은 미래를 거울처럼 내다본 공약이야. 아니 지금 출산 정책에 10년간 250조를 퍼붓는데 나는 차라리 한 사람당 애 낳으면 5천만 원 주자고 그랬어. 지금 1년에 25만 명을 놓고 있어. 그 한 사람당 이렇게 주면 25조야. 차라리 그게 낫겠네. 현찰로 주는 게 나아. 그럼 5천만 원씩 주면 얼마 안 돼 또. 그러니까 얼마든지 현찰로 준다 그러면 애를 낳지. 결혼하면 1억 준다. 그것도 출산 정책이야. 이런 보익보빈이 생긴 원인이 뭐야? 이런 거 안 주니까 생긴 거야. 자 예산 주소마가 지구가 다 따가서 버려. 그거를 한번 들이다 보면 눈에 열불이 나서 내가 못 봐. 이게 경제 10위권 세계 경제 10위. 무슨 세계 150등 국민이 살아가는 생활을 하면서 자살 세계 1위. 이거는 우리나라에 도둑놈이 많다는 뜻이야.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도둑놈이 현지 빼가리로 깔렸다 이 말이야. 깔렸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인물이 국민을 대변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말을 들어야겠죠. 아, 정말 열불이 나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 언젠가 바뀌어야 되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치판에 몸담지 않은 인물, 그리고 지금의 이 너무나 기득권들이 만연해 있는 이런 기존의 종교판을 바꿀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나야지 대한민국은 전체가 다 살기 좋은 나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허경영 총재님의 명언,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천지 빼가리로 깔렸다 라는 말을 끝으로 오늘 허경영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허경영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